제가 사업 초기 2년 반 동안에는 직원이 3명에서 5명에서 10명에서 15명 이렇게 20명 늘어나는데 매장 한 개에서 2개가 되면 스트레스가 2배가 될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가 4배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도 정답을 찾고 싶었어요. 직원관리 잘하는 법, 직원관리 노하우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보면은 잘해주라는 얘기가 되게 나와요. 월급 더 많이 주고, 밥 사주고, 교통비도 주고, 숙소비도 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근데 왜 추상적이고 본질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거하기 저만도 많이 들어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적용도 많이 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문제가 나 앞에 있었다라는 해법을 찾았고, 그 이후에는 동시에 매장을 9개, 10개 이렇게 운영할 때 매장 1개를 운영할 때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매장을 운영했고 직원들 관리했었고 어떻게 하나하나 갖춰 나가는지에 대해서 지난 8년간 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겪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과 노하우나 시행착오, 정보나 지식을 대표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향이나 마인드가 아니라 행동하게 만들어라. 장사만 잘 되면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문제는 사람이 문제죠. 뭐가 자꾸 까먹고 활기차는데 이렇게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고 고객이 잘 쳐다보지 않고 대답만 하고 그런 친구도 있고 손님들 앞에 있는데 알바생들 친구들 막 잡담하고 떠들고 있고 입사한 지 이제 3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보면 제 기분이 보이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 처음에 저는 면담을 많이 했어요. 표정이 어두운 친구들, 자주 까먹은 친구들, 뭔가 늘었어야 될 법한데 아직까지도 늘지 않은 친구들을 하고 피크타임이 지나면은 휴게 공간에 와서 성향이나 마인드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야, 너 잘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너 원래 잘해왔었잖아?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내가 몇 번씩 얘기하는 거 아닌가? 왜 그런 거지? 잘할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좀 우리가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저도 제 성향을 바꾸는 게 어려운데 남의 성향을 바꾼다라는 건 사실 말도 안 되죠.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해보면 한 1, 2주 가거나 많이 가야 한 달 정도 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면담을 통해서 성격이나 성향, 태도나 이렇게 마인드를 변화시키지만 하지만 얼마 못 가는 게 함정이다. 대표님의 기준으로 직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님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동기부여 영상을 보거나 어떤 책을 읽으시거나 어떤 블로그 글을 보시면서 내 생각이 변화가 오죠. 그럼 나는 해야겠다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걸 하시죠. 직원들은 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행동을 먼저 하게 해야 그걸 통해서 뭔가 성장이 되거나 성취가 되면서 생각도 바뀐다. 직원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직원도 사장이 나중에 되면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역할상 그런 메커니즘이 있구나 정도로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실수하면 칭찬하는 환경을 만들어라입니다. 대표님들이 시스템을 만들면요, 실수는 칭찬의 대상입니다. 실수하는 직원은 칭찬해줄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우리 직원분이 실수를 했어요. 뭔가 깜빡했든 뭘 채워놨어야 되는데 뭘 채워놓지 않아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돼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 친구가 실수를 했다면 이 친구가 아니어도 어차피 누군가 그 똑같은 걸 실수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를 칭찬해 주되 내일부터는 이렇게 실수 안 하려면 우리는 뭘 집어넣으면 되지, 뭘 매뉴얼화 시키면 되지. 그래서 모두가 실수 안 하는 거를 만드는 데 포커스가 중요하고요. 왜 우리 직원들은 개선 의견을 내지 않을까에는 바로 이 실수를 용인해주는 척하고 용인을 실제 안 해줘서 그렇고요. 실수를 자꾸 칭찬해주면은 실수하고 자꾸 얘기합니다. 문제거리를 자꾸 얘기해줘요. 문제라는 단어를 내가 개선으로 바라보는 게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문제 얘기하면 혼내니까 얘기를 못하게 되잖아요.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매장의 어떤 문화의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주로 사장님의 그 목소리가 세시죠. 그런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매장 안에서 문제나 단어를 안 쓰게 하는 게 좋아요. 문제나 단어보다 개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죠. 우리 매장 안에서의 진정한 성과는 매출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그거는 실적이에요. 그냥 결과적으로 나오는 실적일 뿐이고 그런 실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 원인 행위에 대한 과정이 있고 그게 성과이거든요. 직원들한테는 그 과정의 주요소를 늘 일깨워줘야 됩니다. 오늘 매장 마무리하고 나서 오늘 매출 하나입니다.
오늘 클레임 잘 해드리니? 결과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매출은 어차피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서비스하게 하게 하고 클레임 대응도 잘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뭔가 우리 매장이 손님 입장에 잘 돌아가고 있는 과정을 잘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의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직원들한테는 그리고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과정에 자꾸 집중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번에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누구나 모두가 할 수 있게 같이 이렇게 메뉴를 움직여주는 게 좋다. 진정한 성과는 그 과정이고 그 과정을 잘 돌아가게 되면 우리 매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거든요. 내가 만약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무조건적으로 나를 따라와 줄 사람이 저는 15%가 확보돼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 이 15%의 직원을 좋아하는 또는 그들의 말을 잘 따라하는 잘 움직여주는 34%의 알바생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하고 34% 해서 거의 50%의 인원들이 처음에는 나랑 같이 움직여주는데 나는 특히나 15% 무조건적으로 내 말을 따라주는 사람들 이걸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4%의 직원이가 알바생은요 좀 지켜보다가 한두 달, 두세 달 지나서 저 직원들 알바생 다 하는데 나도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오히려 더 잘 됐고 좋아졌는데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34%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네, 머리가 아프죠. 무조건적으로 이제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공을 좀 많이 드려요.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안 되면 일단은 내보내야 합니다. 네. 우리 매장에 인원이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반드시 내보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제거가 되고 한 달 반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2달 정도는 엄청 고생스럽습니다. 특히 그런 친구들이 직급이 높았던 친구일수록 되게 매장에서 고생스러워요. 인원도 부족하고 또 그렇게끔 누군가를 성장과 키우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한 달과 2달 지나면 우리의 목적 끝에 결과적으로 또 채용이 되고 또 해결이 되면 이제 따라오는 친구들만 있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오죠. 문제는 항상 중간에 시작했을 때 선두그룹을 따라오게 해서 주도해 나가는 게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변화를 15%의 매니아로 꽉 잡고 매니아라는 건 나를 따라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그 친구들하고 내가 진도를 쫙 빼고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봐봐 괜찮아졌지 이렇게 하면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 가면서 시스템을 구축해 가면서 변화의 비전을 제시를 빨리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성공 경험을 다른 분들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따라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 따라오고 또 직급이 높은 분들은 항상 그 밑에 직원, 알바분들한테 또 롤모델로 삼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런 친구들을 높은 직급에 앉히는 거를 대외적으로 잘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직급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CCTV를 보지 않으면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 CCTV를 정말 많이 봤어요. 첫 번째 제가 봤던 이유를 되새겨보면 손님이 만나 중급에서 실제로 보는 거 오늘 하루 매장의 영업이 상황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렇게 많으면 손님한테 서비스가 잘 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좀 봤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시죠. 두 번째는 불안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뭔가 떠들고 있을까? 그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 번째는 피크타임 바빠 죽겠는데 뭔가 준비도 안 돼 있고 웨이팅 느낌이 있는데 뭔가 매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막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거 시스템을 확인하면은 바로 전화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그냥 추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의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CCTV 보고 전화하는 건 그냥 혼내는 거죠. 그냥 추궁하고 결과적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직원들과의 신뢰가 좀 멀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원들을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는다는 거는 일적인 공간에서 쓸 수 있는 용어로 변환시키지는 않다고 보고요. 내가 너 믿어, 네가 알아서 잘 할 거야. 이런 거는 되게 인간관계죠. 그런 거는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일적 외의 어떤 친분관계에서 쓸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신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매니저로 진급시키는 거고,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점장으로 진급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신뢰.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구분을 하고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쓰는 표현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사할 때부터 오늘, 지금 현 시점까지 꾸준히 그 보여주는 행동,
행동과 태도에서 신뢰를 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런 친구들을 더 높은 친구로 올려가야 된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문 밖에 나갔을 때는 저도 막 형동생 이렇게 지내고 술 먹고 해요. 하지만 매장에 문을 들어올 때는 저는 공과사를 반드시 구분하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야 대표님들이 매장이 없을 때 내가 그래도 있는 것처럼 최소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도 직원분들한테 해주시는 게 좋다.